집에 이어서 여기는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컨셉을 오늘 아주 지독하게 방구석 1류를 따라해봤는데 네, 어떤가요? 시국인지라 저희가 다른 데서 촬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해줘요, 언니. 대충 하는 컨셉이라 오늘 여기 있어봐. 저희 오늘은 방구석 특수교육으로 경기도 특수교육 기본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서 2021년 달라지는 사항들만 콕콕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공문으로 특수교육 기본계획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쉽게 좀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4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저희가 특수교육 읽어주는 여자가 흑익남님 괜찮으신가요? 잘 지내세요? 네, 첫 번째로는 복합특수학급 운영에서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6개 교가 지금까지 6개 교가 복합특수학급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올해 시흥에 한여울초등학교가 추가로 개교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복합특수학급 많이 들었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이번에 요 달라지는 사항 보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복합특수학급은 이제 경기도에 특수학교를 많이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그 중간 모형으로 만들어지게 된 학급입니다. 특수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특수학급 같은 시간제 학급도 있고 전일제 학급도 있고 치료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일제 특수학급이 조금 더 분리교육한다는 것 때문에 통합교육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복합특수학급은 중도중복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일제는 한 반에 4명 정도 그리고 특수교사도 더 많이 배치하고 특수교육 지도사도 배치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발령받는 학급도 언젠가 복합특수학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좀 알아주시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교육 기관이 또 생겨났는데요. 통합유치원 설립입니다. 이거는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 규모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새로 통합유치원이 설립되었는데 일반 학급도 6학급, 이제 특수학급도 6학급.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보통 유치원들은 일반 학급이 훨씬 많고 특수학급이 정말 한두 반 정도 있는데 이런 정말 획기적인 시도는 너무 멋집니다. 안 보여. 자, 어디 보자. 네, 그 다음 장애 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보면 5개의 거점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가 됐죠. 건강장애 의정부에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일반 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항목을 보면 통합학급 담임교사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 학교 교장, 원장님만 3시간 연수 이수를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선생님들도 15시간을 이수를 해야 한다고 공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옛날에는 그냥 통합학급 선생님들 60시간 연수 권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15시간 꼭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가된 부분이에요.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 수업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강특법 내용이 좀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순회교육을 제공한다 였는데 원격 수업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네요. 이 부분은 아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좀 바뀌는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일림 쌤이 공문 하나 받았다고. 제가 이쪽 담당은 아니지만 공문 중에 작년 말쯤에 돈요관 삽입이나 뭐 석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인 지원 형태로 더 진화된 것 같아서 네, 좋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건강장애 학생의 학점 및 성적 처리 지침 이행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생기부 기재 요령만 확인하는 것으로 건강장애 학생들의 성적 처리, 학적을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그 안에 출결 관련해서 소속학교 담임교사, 그러니까 통합학급, 원접학급 담임 선생님이시죠. 연수를 연 1회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생기부 연수를 매년 하니까요. 그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침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운영하기에 훨씬 편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올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건강장애 학생이 올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부분입니다. 일반 학교 장애인의 교육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조금 더 다양한 장애이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장애이해 교육 매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방안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숨통이 트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 늦어. 배고파서? 그럼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그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긍정적 행동 지원 강화라는 부분인데요. 특수학교 자체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팀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로직업 특수교육센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아름학교, 경은학교, 다원학교 이렇게 해서 지역이 나눠져서였는데 지금 북부발달센터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송민학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진로직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 아름학교, 다원학교가 남부 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경은학교랑 송민학교가 북부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진로직업센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네요. 공문을 혼자 읽으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대충 읽게 되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도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어떤 게 바뀌었나 알아보는 시간이어서 저희 좀 재밌었거든요. 아, 나만? 내가 밥이 와가지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저 밥밖에 없어요. 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같죠? 그래서 여기 보고 있어. 또 이 방구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달 음식을 저희 이제 먹으면서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 화이팅!